얼마 전에 중국에 시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봉쇄. 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네. 모자 둘러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파악했나? 안면인식 기술이 뛰어나갖고 마스크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연락도 어떻게 하느냐 교묘하게 먼저 부모님한테 해요. 당신 아들이 어디 참석했는데 관리 잘하시오. 그래갖고 공포에 질린 거예요.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화가 나니까 그냥 간 거예요. 네. 근데 와서 이제 차나 한잔 하자고 불러가고 5시간 동안 취재하고 인터넷과 SNS는 공산당 영독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수단이지 중국 공산당 체제의 무덤은 아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도구의 발전은 민주화를 촉진시키지 못합니다. 민주화는 결국 사람이 해야 돼요. 인간이 해야 돼요. 조영남 교수의 중국통 매회 더 흥미진진해지는 중국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조영남 교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과 함께 오늘은 인터넷 통제, 중국의 그리고 SNS, 뭐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어떻게 과연 인민들을 이렇게 통제하는지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사상 통제해서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공산당 영도 간부, 네. 공산당원 그리고 이제 국민에 국민. 대한 사상 통제를 얘기했다라면 네. 현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사상 통제는 인터넷과 SNS 통제죠. 사실상 이게 통제가 거의 전부인 거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보다 그 중국의 사상 통제를 얘기할 때 이거보다 먼저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냐면 신문과 방송으로 대변되는 그 언론 매체, 네. 매스미디어인데 이제 그것까지 하면 좋은데 네. 너무 얘기가 많아서 네. 그건 좀 제 책을 열심히 네, 알겠습니다. 예, 읽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더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현대에는 역시 인터넷과 SNS다.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보라고 합니다. 이게 싶은데.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정프로님을 지금 했던 그 질문을 그대로 20년 전에 학자들이 제기했어요. 과연 되겠냐? 되겠냐? 네. 이제 중국 끝났다. 끝났다? 사회주의 국가 끝났다. 예. 이제 통제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그럴 것 이게 같은데.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결과는 지금 어떠냐? 하고 있다. 하고 있죠. 오히려 그 인터넷과 SNS가 더 공산당 통치 체제를 강화시키는 용도 체제를 더 강화시키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이게 궁금하시죠? 네. 이게 이제 학자들이 그동안에 중국과 관련해서 예측을 했던 게 대부분 다 틀렸어요. 특히 서방에서 얘기한 네. 이때도 20년 전에. 그래서 질문이 왜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지? 네. 어떻게 가능했지? 바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중국을 모델로 해서 예를 들어 프리덤 하우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프리덤 이제 하우스? 민주주의 네. 네네네네. 연구하는 그걸 또 지표화시키는 그런 대표적인 이제 공익기관인데 네. 거기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2018년에 뭐라고 지정했느냐? 네. 인터넷 자유의 최악의 사용국 하면서 중국을 지칭해서 만든 용어가 있어요. 디지털 권위주의, 디지털 어서리테리언이즘. 네. 무슨 뜻이냐? 워낙 디지털 세계, 인터넷과 SNS는 워낙 시민의 자유를 높이고 네.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네네. 더 사회를 개방적으로 만드는데 네. 중국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늘었다. 이 디지털이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시키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어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서로 언어 모순인데 네. 이런 용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디지털이 되면서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이상하죠. 그다음에 또 그 전에 네. 한 10년 전에 또 다른 학자는 무슨 표현을 썼느냐. 네. 중국의 권위주의는 네트워크 권위주의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권위주의? 이게 무슨 뜻이냐. 네.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보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중국인도 똑같이 자유롭게 느끼거든요. 네. 모든 거 다 찾을 수 있고 근데 허위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예요. 내가 자유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다 통제된 데 다 안에서 통제되고 있고 정보도 통제될 뿐만 아니라 내 생각까지 조종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그런 아주 새로운 권위주의가 만들어졌다. 그걸 이름하여 네트워크 권위주의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요? 그럼 왜 20년 전에 학자들이 그렇게 기대에 차서 얘기했던 게 다 틀렸는가? 네. 물론 틀린 건 그것만이 아니지만 자 먼저 그 전에 네. 중국에서 인터넷과 SNS가 얼마나 확산되는지 그걸 제가 이제 통계로 나는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요게 2020년까지 2019년까지 통제인데 전 세계에서 수적으로 보면 이 당시 인구가 중국이 14억이 조금 안 됐을 네네. 때거든요. 근데 인터넷 사용 인구가 9억 3천만 명. 그래서 아시아를 놓고 봐도 그렇고요. 네. 전 세계를 놓고 봐도 그렇고 가장 많은 인터넷 사용 국가. 그럼 뭐 당연히 그렇게. 예,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또 마찬가지로 SNS도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이걸 뜻하는 게 뭐냐?
공산당이 인터넷 보급과 SNS 보급을 막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다 오히려. 오히려 적극적이다라는 네.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도는 여기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통계를 보면 중국이 9억 3천만 명인데 인도는 얼마냐? 3억 5천만밖에 안 돼요. 인구는 비슷한데. 인도는 거의 같은데. 네. 그러니까 중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중국은 공산당은 국민들을 인터넷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SNS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처럼 중국 경제의 발전은 네트워크 경제, 네. 플랫폼 경제 들어보셨죠? 네네. 바로 그것이 가능하려면 전 국민이 인터넷을 써야 되고 SNS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중국이 경제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는 게 몇 분야가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핀테크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건 뭐 진짜 여러 번 저도 한번 다뤘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다루 실제로 그래요. 정말로 깜짝 놀래요. 무슨 뭐 노점에서도 우리 한참 안 됐었을 시기인데도 노점에서도 막 QR 코드 찍어갖고 그냥 계산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거를 중국 몇년 가서 전에. 있잖아요. 네. 중국 가서 거지들도 QR로 받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국 가서 저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네. 중국에 아무리 못 가도 1년에 서너 번은 가니까 네. 국제학술 이런 거 참석하고 가는 보면 네. 거기서 현금을 쓰거나 신용카드 사람 딱 두 불이에요. 외국인이거나 아주 깡촌에서 온 할아버지거나 어디다서 현금을 안 써요. 그게 벌써 10몇 년 전에. 야. 그다음에 또 어디를 가나 길거리에서 택시 잡는 건 역시 저 같은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깡촌에서 온 다 할아버지. 예약을 이미. 이미 모바일로 추드티싱이 뭐 이런 거지 않아요. 다 예약을 해서 이게 벌써 10년 전에. 네. 근데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이게 밑바탕이 안 되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래서 지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인정해야 될 게 공산당은 인터넷의 확산과 SNS 확산을 막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 음. 보급한 나라다. 예, 여기까지 이건 네. 팩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왜 인터넷 통제, SNS 통제가 중요하느냐? 전에 신문, 방송, 라디오와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네.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속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파 속도는 이런 전파 것들이. 속도. 이건 뭐 그렇겠죠. 예. 예를 들어 신문과 방송, 신문은 최소한 하루는 걸릴 거 아니에요. 네. 방송은 사전 검증을 다 하니까. 네. 근데 이거 안 돼요. 더군다나 10억 명이 같은 인터넷을 쓰고 있어요. 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더 네네. 중요한 문제는 뭐냐. 신문은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뉴욕 타임즈가 중국에서 판매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인터넷에 접속이 안 돼요. 못 봐요. 중국 가서 못 봐요. 네네. 근데 이건 불가능하죠. SNS나 인터넷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얼마든지. 요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 코로나 봉쇄에 대한 시위, 네네. 백지 시위 있잖아요. 네. 그것이 확장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SNS. 페이스북과 트위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중국의 젊은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페이스북을 중국에서 써요? 못 써요. 못 쓰는데 VPN으로 들어가 버려요. 가설 가설사성망. 우회해서. 예, 가설사성망 통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홍콩이나 대만이나 이런 화교들이 또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넘겨주면 그걸 갖고 전국에 전 세계로 확장시켜주고 이런처럼 월등히 빠른 속도와 커다란 영향력. 이건 전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폭발적이에요. 네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민사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또 개인이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예요. 2019년 와서 2020년 홍콩 민주화 시기가 벌어졌는데 결국 이제 진압이 됐는데 네.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요. 주모 조직이 없어요. 아, 주모자가 없어요. 다 같이 그냥. 그냥 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번개. 네네네. 이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촛불 시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전 세계에 있는 민주화와 관련된 시민 단체들 400개, 500개에서 연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운 날에 두 달씩 막 지속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중국은 홍콩은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백지 시위 있죠. 네. 그것도 다 주모자가 없어요. 특이한 시예요. 그 한 일주일에 걸쳐 갖고 네. 전국에 약 뭐 정확하진 않지만 추천하기를 약 20개 대도시에서 그런 시위가 일어났는데 특징이 뭐냐? 주모 조직이 없고요. 주모 개인이 없어요. 그럼 어떠한 거냐? 그냥 SNS 중국식으로 하는 위챗 있죠. 네. 웨이보 이걸 통해서 그냥 모인 거예요. 그걸 공산당이 막거나 이러진 않은 거. 아니 막을 수 있는 그런 거 우리 산책이나 하자. 아,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걸 산보 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모였어요? 그럼요. 우리 산책하자. 어디 좋은 일 있나 보다. 이걸 어떻게 막아요? 그냥 가서 모이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한 뭐 7, 8명까지 모이는. 네네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가만 놔두면 공산당 일당체 유지 안 되죠. 이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네. 중요한 게 여기서도 이중성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통제가 주목적이 아니에요. 뭐냐?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된다. 이용을 플랫폼 경제, 네트워크 경제, 중국의 지금 월동력.
원동력, 경제 발전 네. 이건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중적인 한편에서는 통제하고 한편에서는 이용하는 통제만 하는 거라면 쉬워요. 왜 쉽다고 하느냐? 그냥 끊어버리면 돼요. 그렇죠. 중국에 있는 인터넷 회사가 4개가 있는데 공급하는 인터넷 그 망 공급하는 회사가 네네. 4개인데 우리나라는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4개가 다 국유회사예요. 그냥 끊으면 돼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도 끊어진다? 중국 경제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국의 인터넷 통제를 볼 때는 통제와 이용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인터넷 통제 기자들도 제가 분석한 건데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방 기제예요. 예방. 미리 막는 거예요. 네. 사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전 세계도 없는 어마어마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걸 중국말로는 황금방패 공정, 찐뚱 꽁청 이렇게 부르고요. 황금방패. 예, 아 이름도 참 기가 막히게 짓죠. 네. 지들이 진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골든 쉴드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미리 중요한 거 다 차단하고 막고 이 감시 체제가 작동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네. 예방을 했다고 해서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거죠. 일단 예방은 하되 예방한다고 해서 다 막아지는 건 아니니까 아니죠.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감시를 해야죠. 감시를 해야죠. 네. 그래서 인터넷 경찰 그다음에 댓글 부대 이런 거 동원해 갖고 365일 24시간 감시 체제가 댓글 작동하고 부대가 실제로 있어요. 있어요. 이따 재미나는 얘기 많이 네, 해줄 네. 텐데 그다음에 이게 가장 기본이다라면 그러나 돌발 사건은 항상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막아도. 막아도 생겨요. 네. 이건 뭐 14억의 인구인데 네. 우리 5천만도 계속 일이 터지는데 14억 말할 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인터넷 통제관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위기관리 체제예요. 뭔가 생겼을 때. 터졌을 때 어떻게 네. 할 것인가. 이건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네. 군대식 매뉴얼이 있어요. 실제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장 적극적으로는 소프트파워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하여금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만들고 네. 내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만드는 그게 바로 좋은 말로는 여론 선도, 나쁜 말로는 정보 조작.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럼요. 여론 선도 하죠. 해야 되겠죠. 뭐. 해야죠. 이것도 역시 댓글 부대라든지 이런 걸 다 활용하는 겁니다. 요 4가지 수를 간략하게 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방 기제라고 해서 골든 쉴드 프로젝트 황금 방패 공정이라는 게요. 무슨 만화 제목 같네. 망하지 뭐 같죠. 이거 언뜻 들으면 뭔가 호감이 있잖아요. 황금방패. 예. 네. 황금 박쥐. 황금박씨. 예, 일본 만화. 이 자꾸 뭔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10년에 걸쳐서 만든 거예요. 이 황금방패를 공의 프로젝트를 네. 1998년에 시작해서 98년. 예, 그때부터 시작해 2008년에 1차 완공했어요. 그래갖고 중국의 모든 인터넷과 SNS는 이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통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원래 이제 전 세계로 다 열려 있는 건데 이제 그 주요 중국 내부. 중국 앱을 다 이제 틀어쥐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방 그 통제 체제를 황금 방패라는 것이 2008년에 완성돼 갖고 전국적으로 작동되게 있어요. 네. 이거는 처음에 중국 공안부 그 무시무시한 공안부 경찰이죠. 네. 여기서 만들고 중국 기업과 연구소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다국적 기업들이 다 참가했어요. 처음에. 이거 만드는데. 네. 거기 때 모토로라, 뭐 시스코, 지멘스 이런 데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이 당시엔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럼 뭐 돈 좀 해주면 그렇죠. 공개 입찰해 갖고 천문학적인 여기에 수백억 달러가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년에 걸쳐서 만드는 건데요. 네. 목적은 뭐냐?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가 선별적인 차단. 그러니까 공산당이 원하는 것만 차단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과 외국을 단절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중국처럼 그럼 경제가 발전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사이트, 특정한 단어, 특정한 영상 걸러내기만 걸러내는 거죠. 막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SNS나 인터넷의 주도권을 중국이 잡는 거예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구글 못 쓰게 해요. 페이스북, 트위터 못 쓰게 하는 거죠. 이 페이스하고 트위터나 구글 같은 거는 그 본사이 다 외국에 있잖아요. 그건 중국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대체품을 만드는 거죠. 그게 그 유명한 웨이보와 위챗이에요. 이거 이용자들이 다 10억씩이에요. 여기서 이제 웨이보라는 것은 트위터, 그래서 중국판 트위터라고 그러는데 복 140자 이내의 글자 있죠. 문자 메시지 갖고 여러 거 쓰는 거. 위챗은 우리나라 카톡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위챗 하나로 모든 걸 다 해요. 통장도 다 하고 뭐 여행도 다 하고 돈도 다 내고 모든 걸 다 해요. 저는 직접 시연하는 거 봤거든요. 돈도 다 빌리고요. 세계 최고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건 또 하나는 산업 육성 정책인 거예요.
만약 구글을 허용하고 페이스북을 허용하고 트위터 사용했다면 이거 불가능하죠. 근데 그걸 딱 막아버리니까 그 사이에 중국이 개발해서 웨이보는 2009년, 위챗은 2011년. 그래서 전 세계 최고 이용자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웨이보 위챗이에요. 네, 왜? 네, 네. 중국인 쪽수 때문에. 그리고 이게 10년에 걸쳐서 네. 서서히 가장 낮은 단가에선 사이트 차단하는 거. 예를 들어 인권단체, 정치조직 네.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온갖 사이트는 다 막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문도 뉴욕타임즈, 월스트저널, 와싱턴 포스트 못 봐요. 중국에서는. 한국 신문도 못 보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키워드 검열. 이메일, 동영상 중요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메일도? 아 그럼요. 이메일 100% 검열돼요. 아 이게 개인 간 이메일도? 아 그럼요. 아 당연한 거죠.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이메일에 민주주의 이런 내용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반송돼 와요. 아 그런 거를 다. 아 다 하는 거예요. 야 진짜 황금방패네. 네. 그다음에 동영상 있죠. 네. 짧게 올려온 거 다 사진 모든 게 다 이제 검열 검열돼. 대상이에요? 네. 그거 10억 인구가 여기저기 막 서로 보내고 하는 걸 다 다 보고. 그게 세계 최고 수준의 와. 그 AI 인공지능과 세계 최고 수준의 빅데이터 기술을 갖고 있다는 이거예요. 이거를 2008년에 완성해야 지금까지 했으니까 거기다 이제 VPN을 차단하고 지금은 전면 봉쇄까지 가능해요. 야, 이런 통제 쪽으로는 진짜 전 세계 최고네요. 진짜. 아 최고예요. 이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 재미난 얘기를 하나 이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네. 저 오른쪽에 있는 게 학습 강국이라는 게 슈에시 지항고라는 게 뭐냐면 공산당이 운영하는 저 공부 앱이에요. 여기에 지금 가입자가 3억 명이에요. 그다음에 재미난 게요. 네. 여기에 가입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또 보너스를 줘요. 그거 갖고 뭐 물건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당원들은 필수로 해야 돼요. 이걸 통해 다 전공. 이게 학습 강국.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네. 학습 프로그램 앱은 저거 알리바바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시로 공부하고 네, 제 앱을 갖고서 이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리면 네. 얼마 전에 그 이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중국에서 시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봉쇄. 네. 근데 그 시위가 딱 벌어지나 무슨 일이 벌어졌냐?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뉴욕 타임즈, 와싱턴 포스트 이런 게 특집으로 실렸어요. 막 와.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한두 명이겠어요? 수십만 명인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주로 대학생들이었는데 네네. 미리 다 알고서 마스크 쓰고 네. 모자 둘러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또 어떻게 파악했나? 그 연락도 어떻게 하느냐 교묘하게 먼저 부모님한테 해요. 당신 아들이 어디 참석했는데 관리 잘하시오. 그러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래갖고 자기 딸내미 아들한테 전화가 너 무슨 일이냐. 그다음에 바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문을 해요. 찾아오기도 하고 오라고 그러고. 야 통제 정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간에 그 위치에 있었던 시위 위치에 있었던 스마트폰 위치 이런 걸로. 아 일단 정답. 첫 번째가 네. 휴대전화 없는 사람 없으니까 이 휴대전화 모든 칩에 위치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중국에서는요. 중국 통신법에 따르면 우리식으로 한다면 무슨 뭐 LG라든지 그다음에 SK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보내주게 돼 있어요. 딱 지시한 거예요. 언제 어느 시에 거기 모여있던 사람 있잖아요. 모든 통신 정보 다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갖고 자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갖고 그 사람의 이식 다 파악하고 그다음에 안면 인식 기술이 뛰어나갖고 마스크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안면 인식 기술이 뭐 전 세계 최고라면서요. 최고예요. 이게 이제 바로 황금방패의 예방 기제가 그대로 작동해갖고 그래갖고 공포에 질린 거. 이 사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요 무슨 뭐 운동권 이런 거 전혀 관련 정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화가 나니까 그냥 간 거예요. 네. 근데 와서 이제 차나 한잔 하자고 불러가고 5시간 동안 취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석방을 했는데 물어보는 건 그거죠. 주모자가 누구냐고 조직 있는지 캐려고. 무섭다. 이거 오히려 통제하기가 더 쉬워졌네요. 아 무지하게 쉬워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네. 이제 꼭 가보시는 북경 이런 주차장이 있잖아요. 가면 사람이 없어요. 주차장이? 예, 주차장 큰 공영 주차장 아 관리하는 분이 없어요? 없어요. 딱 가면 떠요. 딱 그 번호판 있잖아요. 아. 딱 뜨고서 언제 들어가는지. 몇시 입차. 예. 출퇴. 다 아무. 그다음에 저 길거리 있잖아요. 네. 횡단보도 건너 위반하잖아요. 이름이 떠요 바로 위에. 어디요? 그 판에 횡단보도에? 그 횡단보도 위에 보드판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 위반한 사람. 와 진짜요? 네. 아, 실시간으로 떠요? 아 바로 뜬다니까요. 모든 체제가
무서워서 못하니.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대형 호텔이나 이런 네. 데에서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 간부들 출입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안면 인식 기술에 의해서. 그러면 중국은 중국 사람들이 어딜 돌아다니든 다 어디서 계속 위치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한다라는 거예요. 신장 위굴 지역 같은 데는 있잖아요. 거기 소수민족 사는 위주. 거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500m마다 그런 체크포인트가 하나씩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봐 영화로 하면 재밌겠다.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네네네네. 그거 그대로 구현되고 있어요. 야, 진짜. 예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공기관 쇼핑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들어갈 때마다 체크를 하죠. 휴대전화로. 그러면 그 사람의 정보가 다 파악이 돼요. 그리고 모든 신장 위구르족들 있죠. 성인이 되면은 신체 정보뿐만 아니라 신체 검사 이런 거 하면서 모든 정보가 다 돼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걷는 모습까지 다 파악을 해요. 그 슈퍼컴퓨터가 돌아가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외국에 갔다 왔어요. 신장 위구르족인데 외국에 갔다 왔어. 그러고 나서 차를 갖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잔뜩 쌌어. 근데 갑자기 운전하다 구속이 돼요. 잡혀가요. 네 동선을 보건데 이건 무슨 일을 저질 준비를 하는 거다. 이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이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죠. 저항을 하죠. 근데 양면적이 한편에서는 안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북경이나 상해는 좀도둑이 다 없어졌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강의실에도 카메라가 5개 설치되어 있다는 모든 곳이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도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겠죠. 예. 이러니까 시위에 어디 참석한 거 바로 예 이게 예방기제 뭐 이제 황금망패. 공정. 예. 근데 이건 동시에 감독도 같이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건 자동화 시스템이잖아요. 이걸 벗어나는 게 있죠. 그럼 역시 사람이 나서야죠.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인터넷 감시 부대가 있는데 그 종류가 다양해요. 가장 먼저 사이버 경찰, 우리도 있죠. 인터넷 경찰. 네. 학자들이 추산하기에 중국에 2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있다고 봐요. 이 사람은 공무원 경찰이에요. 인터넷만. 네네네. 우리도 있어요. 음. 사이버 경찰, 네. 수사대. 있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게 뭐냐. 사이버 평론원, 사이버 여론 관리사라고 그래갖고요. 이건 인터넷 모니터링 요원이에요. 이 사람들 대부분 공무원들이에요. 역시 추산하기를 25만 명에서 30만 명. 이 사람들은 뭐만 하는 거냐. 3프로 TV에 댓글 뭐가 올라왔는지 그 중국에 있는 그 많은 거 있죠. 네. 그걸 다 감독하는 그 감독이 되나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빅데이터 AI에 계속 얘기하는 게 예.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터넷 검사원이라고 이것은 컴퓨터 회사들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있잖아요. 네. 그 회사 규모에 따라서 고용하게 되는 텐센트, 바이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는 1,000명 이상의 이런 전문가, 인터넷 전문가들이 고용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민간 기업들. 네네. 이게 전체적으로 인터넷 감시 부대예요. 그래서 웬만한 중요한 정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시대 다음 카카오톡 네네. 뭐 이런 데 있죠. 트위터 이런 데 올라오면 아무리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삭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근데 그 전에 다 되는 거죠. 네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카카오톡이라면 중국이라면 카카오톡에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이런 인터넷 전문가 검사원들이 있어갖고 그들이 자체 검열을 하는 거예요. 다. 네. 이상한 거 다 빼버리고 안 하면 이건 심각한 제재를 받으니까 중국 법률에 따라서. 네. 그러나 이 감독하는 이거는 항상 똑같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민감한 시기에는 그 강도가 높아져요. 공산당 대의가 열린다든지 곧 우리 3월 달에 이제 공산당 공산당이 아니라 전국인민대표대 우리 사람은 정기국회 네네. 연례회의가 열리거든요. 이럴 때 민감한 시기 이럴 때는 엄격해요. 공산당의 발표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다 삭제 이메일 다 검열되고 또 곧 이제 일주일 2주 지나면 네. 아니 일주일 지나면 중국에는 이제 설 보통 2주 쉬거든요. 춘제 뭐 예, 이런 춘제 그건 국가의 행사잖아요. 네. 즐거운 날이죠. 이때는 엄격히 통제돼요. 나쁜 뉴스, 안 좋은 뉴스 이거 아이고. 다 차단돼요. 바로 코로나도 이게 바깥에 보도가 늦었던 게 그거예요. 이 축제 분위기, 명절 분위기 망치지 말라. 이럴 때는 엄격하고 그러나 뭐 국제 행사, 올림픽이라 이런 거 했을 때는 풀어줘요. 그거 행사가 안 되니까. 시기나 이슈에 따라서는 네, 좀, 달라요. 지역에 따라 달라요. 농촌은 풀어주고 도시는 엄격하고. 자, 그럼 동시에 여기서 감독하는데 140억을 다 감독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둘로 나눠요. 감독 대상을. 네. 하나가 뭐냐? 타겟 집단, 목표 집단, 좀 더 요주에. 요주 인물들. 네. 아마 정프로 같은 사람들이 바른 말하기 좋아하고 뭐 저 같은 사람들. 우리 식으로 하게 되면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여론 주저층.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주로 글을 쓰고 평가하면 권위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일반인이 얘기하는 거와 정프로가 한마디 하는 거 얘기 달라요.
그 정프로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 좋더라. 어? 진짜 이거 꼭 봐야 된다. 아, 그렇습니까? 교양인의 필독서다. 이거 할 거 같다. 이상한 사람이 한번 읽어보고 그 차원이 다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어떤 정책을 쓰느냐. 네. 공포를 조장하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뭐냐. 너 까딱하면 간다. 무슨 얘기냐. 내가 검색하는데 중국의 인권 상황이 어떻지? 중국의 인권 치잖아요. 그럼 경고가 트는 거예요. 검색만 하는데도. 네. 또 누구 친구한테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메일 보냈는데 반송이 와요. 그다음에 갑자기 여기에 우리 지진 났을 때 뭐 울리듯이 네. 문자 메시지가 와요. 이렇게 하면서 공포에 질리게 만들어. 뭐 공포를 안 가질 수가 없겠네요. 보니까. 없죠. 365일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이게 이제 타겟 집단에 대한. 그래서 우리 정프로도 이런 거 아침 저녁으로 당하고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못하죠. 못하죠. 네. 그러면 일반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반인에 대한 전략은 달라요. 첫 번째 전략은 뭐냐? 스트레스 받게 하는 전략. 스트레스? 이게 무슨 뜻이냐? 마찰이라고 그러는데 검색 필터링을 하고 네. 방화벽을 만들어서 그거 검색만 하는 순간 컴퓨터가 느려져요. 속도가 떨어져요. 야,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가능한. 거기다. 그다음에 가상 사설망 있죠. VPN이라는 네. 이것도 설치하면 컴퓨터가 다운되고 자꾸.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귀찮아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괜히 쓸데없는 거 찾았다간 내 컴퓨터 늦어지고 잘 안 되고 이런 일반인들은 어떻게 아예 안 찾고 말지. 아니, 수능하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아예 그냥.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본물처럼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네. 백지 시위. 백지 시위에 대해서 어떤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뭐다라고 설명이 올릴 수 있잖아요. SNS에. 네. 근데 그거에 100배, 1000배, 10,000배의 양을 정부 기관에서 쏟아버리는 거예요. 해석하는 글을. 백지 시위는 저거 아무 쓸데도 없는 거고 뭐 이런. 그래서 아주 그냥 인터넷 SNS 상해를 정부 쪽에서 만든 당국이 만든 정보를 도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묻혀버리는구나. 묻혀버리죠. 예. 검색 순위에도 안 올라오고 저 밑에 가 있고. 예. 이러니까 관심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자기가 검열을 당하고 있다는 거 감시 당하고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건 진짜 그렇겠네요. 예. 왜 인터넷이 이렇게 느릴까? 왜 이렇게 안 뜨지? 왜 속도가 안 나지? 그리고 좀 약간 좀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할 만한 이런 글들은 아예 찾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 거는 뭐 1000개 중에 1개 있을까 말까 하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뭐 탄압도 아니고 통제도 아니니까.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당한다는 거. 예.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이제 감시하는 예. 예방하는 게 있고 감시하는 게 예, 있고. 이게 감시 기제.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식인들 뭐 교수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변호사 이런 사람 다 알아요. 이렇게 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항상 전화도. 그래서 저 중국 친구들한테 쓸 때 있잖아요. 민감하고 주로 이제 중국들아 쓸 때는 중국어나 영어로 쓰는데 민감한 얘기는 절대로 안 써요. 약간만 이상하더라도 절대로 안 써요. 그 친구한테 피해가 가니까. 당연히 여기서 예방하고 뭐 검열하고 이럴 때는 뭐 한국어든 영어든 다 걸리는 거예요. 하겠죠. 네. 다 걸려요. 예. 말 조심해야 되겠네, 저희도. 뭐 그렇게까지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뭐 반체제 인사가 아니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위기 관리. 위기 관리. 이거는 터질 수 있으니까 안 터지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위기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 위기 관리의 맨 꼭대가리에는 역시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있죠. 그다음에 이거 실무를 담당하는 게 중앙선전부예요. 네. 중앙선전부 내에 사이버국이라고 부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 타워예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요. 하나는 이제 공산당 계통, 하나는 정부 계통. 해갖고 이제 공산당 이 사이버국 밑에 다시 여론정보부라고 그래서 인터넷과 SNS 있죠. 그것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부서 밑에 공산당 중앙의 신문인 인민망, 네. 인민일보, 공산당 중앙 기관지거든요.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신화망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 국가 소유의 통신사예요. 신화통신. 예, 신화통신. 네. 여기 내부에도 역시 인터넷과 SNS 전문 그 감시하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네. 이게 바로 밑에 있어요. 그다음에 인민망과 신화통신사도 그 밑에 전국에 걸쳐 수십만 개의 뭐가 있느냐 정보소가 있어요. 거기서 다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산당 계통을 통해서 하나 감독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무원이에요. 국무원 산하에 신문판공실이라 해서 역시 거기에 사이버 연구센터라는 네. 별도의 조직이 있고요. 바로 거기서는 성정부 있죠. 그다음에 국무원 부서, 예를 들어 교육부, 재정부
거기마다 다 인터넷 감독하는 부서들이 별도로 다 있어요. 네. 이것과 연결돼 있고 역시 거기서도 마찬가지 밑에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하는 역시 포인트들이 다 있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의 인터넷 SNS 관리 체계고요. 그리고 이거를 갖고서 매뉴얼이 있어요. 바로 4단계 매뉴얼. 4단계 매뉴얼? 예,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 주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요 첫 단계. 이거 인터넷 보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봉쇄, 네. 코로나 봉쇄를 3년 하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자영업자도 다 죽고 이거에서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겠죠. 실제로 뭐냐면요. 위챗나 웨이보 보면요. 네. 그 코로나 봉쇄에 대한 불만들이 넘쳐났었어요. 그렇겠죠. 예, 넘쳐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 넘쳐난 것 딱 해서 아, 이거 위험하다. 판단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중에서 댓글이나 이런 거 있죠. 또 이메일이나 이런 걸 검사를 하면서 일부는 삭제하고 없애고 이 작업을 하는 게 태동기. 예의 주시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발전기. 이게 발전기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단순히 밑에서만 불불 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네. 이거에 때는 이제 바로 전문가들이 등장하는 게 아까 말했던 모니터 요원. 이런 사람들이 점수를 매겨갖고 아, 요거 요 단계에서는 지금 90점 단계다. 위험하다. 아, 위험하다. 적극 대응해야 된다. 네. 정책을 바꾸든지 뭘 하든지. 네. 70, 80%다. 70, 80점이다. 그러면 요거는 주의하면서 다시 적극 대응하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각 단계마다 대응책을. 그다음에 마지막은 터졌어요. 드디어. 네. 이건 드디어 터졌어. 그럼 첫 번째 역할이 뭐냐? 바로 정부를 비판하거나 공산당을 비판하는 세력을 바로 고립시키는 전략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들의 영향력을 없애버리는. 그래서 우선 여론 주도자들이요 일상적으로 파악하고 있죠. 아마 그 중국이라면 우리 정프로 정도 되면 올라갔을 게 리스트에 저 친구가 이때 무슨 일 하나. 요주의 인민들 각 기관이나 단체나 지역마다 다 있어요. 파악 리스트가 다 돼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 다른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의 경우 포섭하는 거죠. 그 포섭하는 거는 다른 것 똑같아요. 대우해 주는 거죠. 예? 불러다가 무슨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뭐 지휘도 주고 감투도 씌워주고. 씌워주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속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구속을 뭘로 시키는 줄 알아요? 가장 치사하게 시켜요. 가장 많이 시키는 성매매, 매춘, 매매춘. 가장 그러니까 그런 거 치사한 거 아, 사람이 아주 평판을 아주 안 좋게 하는.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로 시키지 않아 절대로. 그 여론을 주도했다. 뭐 이런 거로 공산당 비판 이거로 구속 안 시켜요. 파람치범으로 몰아버려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없지는 않겠죠. 아, 있는 거 중에 하여튼 제일 좀 그러니까 파렴치한 쪽으로. 360일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남이 돈 빌렸는데 안 갚았다. 어디 술 먹고서 행패 부렸다. 행패 부렸다. 이런 걸 갖고 구속시켜 놓고서 그걸 갖고 어떻게 하느냐. 텔레비전에 나와서 고백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여태까지 팔로워가 뭐 1,000만 명, 2,000만 명인데 다 날아가는 거죠. 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많아요. 있어요.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해서 즉 포섭할 수 있는 건 포섭하고 안 되는 건 저런 식으로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 놓고 신뢰 훼손을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정부의 당정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각자 자기 유튜버 다 해요. 우리 식으로 하면. 그래갖고 많은 사람 1,000만 명 유튜버가 있어요. 1,000만 팔로워를 있는 그런 유명한 당정 간부 중에서. 간부가 해요. 해요. 그게 방침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저 피해 관리. 데미지 컨트롤 해야죠. 네. 정책을 바꾼 걸 바꾸고 사실을 조사해서 예를 들어 코로나 봉쇄 심각했다 뭐가 심각했는지 이런 거 얘기할 거 얘기하고 이렇게 이런 단계로 매뉴얼로 움직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앙서부터 지방까지 네. 각계각계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게 1, 2년 운영한 게 아니라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는 뭔 일이 잘 터지지도 않게 미리 다 막아놓지만 그렇죠. 뭔 일이 혹시 터지더라도 단계별로 다 대응하는 매뉴얼들이 있는 거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누구에겐가 전하려고 할 때는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다 이미 차단됐거나 혹은 이제 했더라도 바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네. 근데 이제 뭐 그 위기 관리라는 예를 들어서 그 대지진이 일어났거나 홍수가 일어났거나 이거 인재다 뭐 이런 거 대형 사고 나고 네네네.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화재. 네. 사실은 요번에 그 코로나 그 시위도 일어났던 계기가 됐던 것은 신장 위굴 거기 우르무치라는 데서 네.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어요. 아 근데 뭐 문을 막았던가 뭐 이렇게. 그 화재가 났는데 네. 코로나 봉쇄 때문에
소방차가 접근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13명이 죽었다.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네네. 그런 건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시위가 일어나고 그랬던 건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런 매뉴얼에 따라 그러니까 결국 시위가 3, 4일 만에 싹 정리될 뿐입니다. 인터넷 사상이.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위 참여자들 있잖아요. 네. 전원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담 정도가 심한 자들, 주도자들은 당연히 구속이고 아르지 않은 사람 훈방시켜서 다시 참여 못하게 하고 네네. 이 작업을 싹 정리해버리는. 그러니까 뭐 그게 처음 언론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 언론도 그런 게 있어요. 제2의 천안문 사건이 나는 게 아니냐. 그때 마침 장점인 전주석이 죽었으니까. 혹시 그런 거 기억 안 나세요? 언론에? 네네네. 근데 저 같은 전문가들이 보면 어림도 없는 소리. 어림도 없는 소리가 전혀 모르는구나 중국을. 네. 그냥 희망사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바로 언제 시위가 있었느냐. 그러나 정리돼. 물론 시위는요 하루에도 몇백 건씩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전국적인 시위나 이런 문제 확산이 안 되느냐. 네. 저런 게 작동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인터넷을 혹은 뭐 SNS를 완전히 이제 통제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즉 당이 좋아하는 걸 국민이 스스로 좋아한다고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건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여론 선도. 여론 선동, 여론 선도. 선도, 이끈다. 예. 저는 정보 조작. 정보 조작. 예. 여론 선도하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그게 바로 댓글 부대를 사용합니다. 어... 그래서 중국에 있는 댓글 부대를 오마오당이라고 불러요. 오마오당. 오마오당. 예, 우리말로 읽으면 오모당인데 여기서 마오라는 건 뭐냐면 화폐의 단위를 뜻해요. 한국의 전, 원 밑에 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마오라는 것은 오전. 이제 대개 환율이 뭐 1원에 한 중국 돈 1위안에 한 200원 하니까 되게 하여튼 싼 금액이에요. 예, 0.5원이에요 이게. 0.5원. 0.5원 곱하기 200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100원. 네. 100원당 그런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네. 무슨 얘기냐. 100원 받고 댓글 다는 부대. 나쁜 놈들, 우스운 놈들. 그래서 그 인터넷상에서 그 인터넷상도 당연히 싸움이 벌어지죠. 네. 그죠? 공산당 지지하는 입장과 애국주의 세력과 그 비판하는 세력 있죠. 그래서 그 비판하는 세력이 붙여진 이름이 오마오당이에요. 저 100원짜리 부대.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식 명칭은 네. 사이버 평론원, 여론 인도원, 여론 분석원, 뉴스 대변인. 명하면 그래요. 별로 이렇게 음지에서 일하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정치 공무원들이에요. 음지에서 일 안 해요. 본인들이 그럼 이런 댓글 부대라는 거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언제 시작됐느냐? 학계에서 확인되고는 2004년이 시작이라고 봤던 거예요. 2004년이요? 예, 2004년에 그 호남성 장사라는 데서 네. 그 기본급 플러스 댓글 하나당 5마오를 준다. 100원씩 준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공무원을 모집했다. 그래서 오마오당이 됐어요. 예, 그래서 오마오당이 된 거예요. 그래 비하하는 용어죠. 비나. 네, 네. 예? 100원짜리당. 네. 댓글당 100원, 댓글당 100원당 이런 건데 이제 2004년이 그때가 학계에서 확인된 최초고요. 물론 더 번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인된 게 있대요. 그 다음에 2010년대에 들어가면 중국 전역에 걸쳐서 전체 기관에서 다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6, 7년 전에 한번 해킹이 된 적이 있어요. 오마오당이 예, 오마오당 그러니까 이 댓글 부대가 되게 전문가 공무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 공무원들이 했던 거를 2년치가 해결이 됐어요. 한 지역에서. 아유. 그러니까 수십만 건의 자료가 유출된 거예요. 네네. 아마 누가 했겠죠. 반중국적인 사람들이. 근데 이제 학자들한테는 이게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연구 자료가 생긴 거예요. 그 2년치를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뭐 영등포구 정도 되는 네. 이런 데에서 2년치 그 댓글 부대 했던 그 직원이 그 보고했던 그런 자료가 해킹이 돼갖고 유출이 돼갖고 그걸 분석해봤어요. 네. 분석해봤더니 댓글 부대 이들이 달았던 댓글 내용이 뭐냐 봤더니 80% 단순한 응원이에요. 정프로 화이팅. 3%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밀어내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정말 그냥 정부 뭘 응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댓글 부대 역할이 뭐냐?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공산당 비판하는 사람을 반비판하고 네. 중국 비판하는 세력을 비판하는데 그런 거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댓글 부대 역할이 뭐냐? 긍정적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즉 기분 좋게 만드는. 이게 주된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80%가 단순한 응원이에요. 화이팅 힘내. 그다음에 나머지 15%가 정책. 야 3%그 조영남의 중국동 잘 만들었어. 이 정책 정말 좋은 거야. 뭐 이런 거. 아무개 무슨 뭐 부동산 정책 이거 정말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 에너지를 확산하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주로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음울한 얘기보다는 네. 즐겁고 밝은 얘기. 밝은 얘기. 이게 댓글 부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댓글 부대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이 댓글을 단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당 100원씩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이 자기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 형성에 큰 기여를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여론 형성에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저 댓글 부대가 달았다. 혹시 3%도 댓글 부대 쓰나요? 저희가 뭐하러 쓰겠습니까? 아 그거 그렇게 인건비 없죠.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시청자분들이 뭐 남겨주신 안 좋은 의견도 안 좋은 의견이고 뭐 좋은 의견이 좋은 의견인 거지. 뭐. 아 그런 거 안 걸르세요? 거의 뭐 저희는 안 그러는데요. 참고로 네. 저 처음 얘기하는데 저 댓글 안 보거든요. 네. 정신 건강을 위해서. 댓글 보셔도 뭐 좋은데 네. 뭐 지금까지 안 하셨으면 그냥 안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 근데 네. 전혀 안 보진 않고요. 네. 얘기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대신 기른 걸 봐요. 아 이건 의미 있는 내용이라. 그리고 대신 댓글을 누가 봐주나 제 아들이 봐야 돼요. 아들이 싹 보고 모니터 해서 했잖아요. 아빠 이거 중요한 얘기야. 꼭 이건 고쳐야 돼. 아 그래요. 이런 거 해주고. 그래서 제가 워낙 새가슴이라 그런 댓글 있으면 네. 기죽을까봐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 여기 나올 때 욕먹을 각오로 나왔는데. 아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잘 보는데 근데 되게 이런 식으로 치어리딩하는 이런 댓글 해봤자 그냥 다 알죠. 아 그래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막 허위 사실을 막 만들어 갖고 댓글 올리고 이런 그거 경우는 거의 그거 없다는 없어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안 하고요. 주로 응원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인 분위기, 밝은 네. 분위기 만드는. 물론 이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동원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있잖아요. 이거 할 때 공천당원들 이거 우리 저 제6강에 조직 통제할 때 대학생 중에 공천당원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1000만 명을 동원해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홍보운동을 벌였어요. 댓글에서. 준법 정신을 지켜야 된다. 네. 공정해야 된다. 이런 식의 활동을 하긴 해요. 또 공천당원의 고유의 임무, 공산당원과 다른 공천당원의 고유한 임무 중에 공산주의 청년단의 줄임말이죠. 네. 이 중에 하나 댓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아, 해야 돼요? 예, 역할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 여론 조성 뭐 이런 거. 예, 여론 조성, 긍정적인 여론. 아. 그러니까 공산당 칭찬하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상하게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물이 한 잔이 있으면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실제로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이들 말고 또 다른 댓글 부대가 있는데요. 네. 그 댓글 부대를 뭐라고 부르냐? 자발적 오마오당이라고 그래요. 자발적 오마오당? 예, 이건 누구냐? 말 그대로 사명감을 갖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 중국말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 자기의 식량을 먹는 당. 식량을 먹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부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냥 하는 예, 거다. 그걸 이제 저 공산당에서 뭐 어떻게 칭찬하느냐? 붉은 전사, 인터넷의 붉은 전사 이렇게 시진핑도 나서 칭찬해줬어요. 아. 그 자발적으로 하는 거 이건. 근데 이 인원이 무시를 못해요. 이분들은 이제 그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술 세미나니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예, 올린다는 그러니까 거죠. 여기는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집단들이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자발적 오마오당이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이제 자기의 식량을 먹는 즉 돈 안 받고 하는 자발적인 붉은 전사라고 네네네. 부르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애국주의예요. 철저하게 중국을 사랑하고 중화민족을 사랑하고 공산당을 지지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현재의 중국 단계에서 볼 때는 중국이 경제적 부상을 해야 되고 이렇다면 공산당은 필요하다. 네. 이런 식의 지지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서방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한국이나 외세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이 첫 번째 특징이 이 사람들이 애국주의에 네. 똘똘 뭉친 사람들. 두 번째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네. 근거 없이 발언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특징이 그 중국의 한자녀 정책을 여태까지 비판해 왔어요. 한자녀 정책 아시죠? 네. 가족 계획 부부가 하나 왜 비판했느냐? 이건 한족을 말살하는 정책이다. 왜 그러느냐면요. 네. 소수민족은 두 명까지 자녀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 아, 근데 한족만 한 명.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첫째가 딸이잖아요. 그럼 또 날 수 있었어요.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한족은 계속 한 명밖에 안 낳고 소수민족들은 계속 늘어나고. 두 명씩 나면 한족 말살 정책이다. 등등 해갖고서 근거를 갖고서 비판하는 그래 합리주의의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들은 또 단순히 치어리딩을 아니에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조목조목 비판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술을 써요. 자기의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 갖고 네. 웹사이트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하느냐. 낚는다. 낚시질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중국을 비판하는 세력 있죠. 그런 네. 사람들한테 중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통계나 이런 걸.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야 이거 봐 중국 심각해 지금 청소년 뭐 범죄율이 어떻고 그러면 이제 나서 갖고 뭐냐 그거 우리가 흘린 정보야. 아. 뭐 이런 식의 낚기. 그다음에 CNN 뭐 월스트리트 저널을 다 당했는데 네. 따기 때리기. 그게 무슨 뜻이냐? 딱이? 따기 때리기. 기사대기 때리기. 무슨 뜻이냐? 중국의 시위 심각하다 했는데 그 시위가 어디냐? 중국 시위가 아니라 딴 나라 시위 사진을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CNN이. 그래서 이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네. 우리나라 언론도 많이 하잖아요. 상당수 이런 거는 취재가 안 되니까 네네. 사진이 안 나오니까 사진을 지가 만들잖아요. 만들려다 보면 이제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냥 참고하게 되고 예. 그 참고할 때 이제 얘네들 만들어 놓은 걸로 그렇게 돼. 이거를 일일이 다 추적해 갖고 다 밝혀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대방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등등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식의 수법을 갖고서 맞대응을 하는 거예요. 중국을 비판하고 공산당을 비판하고 중국 정치 이게 이제 인터넷의 붉은 전사들 자발적 이들의 영향력은 상당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분석한 걸 보면 있잖아요. 네. 현재 인터넷은 누가 지배하느냐? 공산당 비판적이고 중국 비판적인 세력은 극소수예요. 이들이 오히려 장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봉쇄 정책을 할 때 네. 이걸 이 자발적 우마우당들은 그걸 무조건 지지하지 않아요. 이건 뭐에 문제가 있었다. 어떤 측면에서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올바른 정책이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인터넷상은 이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 인터넷으로 오마우당이 올린 글들 보면 아주 뭐 부정적인 글도 별로 없고 뭐 논리적인 글들이 오히려 더 많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군요. 예. 그런 거기다가 공산당과 정부에서 이들을 칭찬하고 아예 시진핑이 대놓고서 칭찬했다니까요. 요새 인터넷상에서 아무개의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힘 실어주고 그 친구도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전국적으로 또 뜨고 뜨고. 예. 예, 참고로 우리 정프로님 팔로워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저요? 예. 저는 거의 이제 활동을 안 해갖고 그런 쪽 SNS는 아, 뭐 그냥 애들 사진 올리는 거 계정 하나가 아마 인스타에 있을 건데 그거 뭐 한 10,000명 되나요? 참고로 예. 저는 유튜브 일 안 하거든요. 예.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 여기 출연하기 전에는 예. 3프로가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도 그 작년 6월에 알았어요. 뭐 그러실 수 있죠. 저는 이제 조용하게 살아야 되니까 예. 예, 저 그런 거 잃지 않았는데. 연구하시고 하니까. 예, 근데 이제 중국에서 좀 잘 나간다, 예. 좀 그렇게 영향력 있다 하면 기본적으로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에요. 아 팔로워가. 예. 아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연예인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인기인이 되는 거죠. 500만 1,000만이면 뭐 이제 이런 친구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중국에. 이게 이제 자발적 네. 예, 네, 네. 오마오당이라는 이들이 같이 역할을 해주는 그렇게 해서 여론 선도하는. 그래서 한편에서는 공산당이 예방 기자나 감독 기자를 통해서 막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네. 이게 여론을 누가 주도하느냐? 인터넷상 여론은 바로 이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애국주의가 주도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중국에는 그럼 이렇게 자발적으로 정말 내가 공산당의 가치 이거에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인기 끄는 사람들이 숫자가 꽤 많이 있다는 거군요. 상당히 많은 거죠. 그게 돈벌이도 되고. 되죠.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치도 자기네 거다, 한복도 자기네 네. 거다 이런 친구들이 다 그쪽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군요. 돈이니까. 아. 중국에서 잘 나가는 그 왕홍이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인플루언서인데 1,000만 명, 2,000만 명이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되는 사람들 있으면 뭐 메이크업 이런 거, 패션. 중국 전통 복장 있죠. 그걸 한나라 한자 써서 한후, 우리 한복이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 한국 할 때 한국인데 중국은 한나라 한자를 한후 그러는데 네네네네네. 그거 하는 기업가적인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요. 연 수입이 수백억.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서요. 우리 거기는. 바우리. 그래 이런 친구들은 뭐예요? 클릭수 높이는 게 첫째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극적인 거. 뭐 공산당이 하거나 국가기관이 하거나 책임 있는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장난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무시해버려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나라 언론은 어떻게 해요? 언론도 우리나라는 똑같죠. 클릭수 높여야죠. 그걸 그대로 또 받는 거죠. 중국 이제 김치도 자기네 거라고 해. 한복도 자기네 거라 해. 그럼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대로 장사해 처먹고 한국은 한국대로 장사하고 이러면서 서로 들끓면서 서로 조회수 높아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광고 들어가서 돈은 또 누가 챙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국에 있는 웬만한 학자들한테 지식인들한테 물어보세요. 김치가 중국 거라 웃기지 말라래. 그 비슷한 건 있어요 중국도. 지역마다 있겠죠. 아니 절인 그 김치 이런 거 절인 야채 절이는 거. 당연히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무슨 뭐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한자도 한국인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라고 중국 유튜버가 얘기를 해요. 근데 지식인들한테 중국 지식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애들 장난치는 거 갖고 뭘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갉아먹으면서 공생하는 거군요. 공생하는 구조죠. 그래서 클릭수 높아지고 네네. 아시잖아요. 스포츠 네. 신문 이런데 한 면에 그 유명한 여배우 암흑의 열애중 이거 한번 났을 때 그 판매량이 네네. 그거 없었을 때와 그래 특종하려고 서로 그렇게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수준이다. 네. 우리나라도 뭐 적지 않은 뭐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뭐 일본 어쩌고 했다 뭐 침몰을 했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국뽕 컨텐츠도 꽤 많은데 꽤 많죠. 그것도 장사가 잘 되고 근데 이제 중국은 사이즈 자체가 워낙 크니까. 워낙 다르니까. 아 우리 그래 인구수 있잖아요. 우리가 5천만이고 14억이니까 대략 그 수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억 번다 그럼 중국에서 한 100억 버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한 10억 벌 정도다 그럼 중국에서 1000억 버는 거고. 그러니 그 애국주의 콘텐츠 다른 말로 하면 국뽕 콘텐츠가 범람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이제 계속 앞으로도 유지가 될 수 있다고 교수님 보세요? 현재까지는 네. 현재까지는 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게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붙은 거예요. 네. 그게 뭐냐? 인터넷, SNS 공산당의 무덤이냐? 무덤이냐? 네. 즉, 이 SNS 내지 인터넷은 공산당을 멸망의 길로 이르는 거냐? 아니면 공산당의 통제 권력 기반을 수단으로.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네. 다시 말해서 공산당 연독 체제를 지식시켜주는 거냐? 그래서 이걸 편의상 둘로 나눌 수가 있어. 하나가 네. 뭐냐? 낙관파. 내지는 사이버 이상주의자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인터넷과 SNS가 권위주의를 허물고 정치적 자유화와 민주화를 촉진할 것이다. 이건 전 세계에 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색깔혁명 이런 거 네. 중앙아시아사 중국도 머지 않았다.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얘기 주장한 지 20년 됐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비관파. 이건 다른 말로 사이버 현실주의자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 개인이 내지는 특정한 민간 단체가 SNS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보다 10,000배, 10만 배 더 크게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기술을 갖고 공산당이 이용한다. 국가가 이용한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 단체와 국가와 공산당 비교가 안 된다. 따라서 인터넷과 SNS는 공산당 영도체제를 강화시켜주는 수단일 뿐이다. 결과는 후자가 맞아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네. 그 공산당이 아주 교묘하고 체계적이고 세련돼서 다시 말씀드리면 위챗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정책을 비판하는 게 검열되지 않아요. 그건 네. 그냥 돌아요. 뭐가 그럼 검열되는 거냐? 집단 행동을 유발할 때. 아, 3% 저놈 나쁜 놈. 이것까지는 오케이. 저놈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내일 모입시다. 파크 안에서 모여서 시위합시다. 이건 여지없이 잘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막아놓는 게 아니에요. 시기와 상황과 장소 이래 따라서 그다음에 동시에 적극적으로 또 여론 선도도 하고 이런 걸 통해 볼 때 현재까지는 공산당 영도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수단이지 약화시키지 않아요. 이건 사실이 지금 증명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선진국과 미국과 유럽, 한국도 포함해서 과연 인터넷에 이거는 이제 시민운동가라든지 네. 학자들이 분석하는 건데 인터넷과 SNS의 역할이 진짜 건전한 거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네. 오히려 인터넷과 SNS로 인해서 미국의 정치가 더 분열됐다고 그래요. 극렬 트럼프주의자들. 그런 차원이 있죠. 오히려 소통을 더 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것만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한국에서도 보수파들은 자기들 것만 보고 네. 진보파들은 자기들 것만 보고 맞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돼요. 네네. 이러면서 오히려 더 갈등이 커지고. 갈등을 커지고 그 커뮤니티가 재생산되고 그걸 이용해 먹는 집단들이 있고 네. 더 나가서는 무슨 표현까지나 인터넷과 SNS 전자아편이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전자편. 예, 무슨 뜻이냐 오락과 현실도 비슷한. 실제로 인터넷을 갖고 SNS를 갖고 있잖아요. 네. 건전한 정치적인 문제 토론하고 찾고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선진국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선진국에서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터넷 들어가서 정치 얘기 어떻고 이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좋아할 것 같아요. 중국인들은 더 하자라는 거죠. 괜히 얘기해봤자 잘해 걸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로 봤을 때 여태까지 비관파가 우세하고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봐요. 결국 저는 제 관점에서는 네. 인터넷과 SNS는 공산당 영독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수단이지 중국 공산당 체제의 무덤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네. 과학기술의 발전, 도구의 발전은 민주화를 촉진시키지 못합니다. 민주화는 결국 사람이 해야 돼요. 아 이거 중요한 말씀이네요. 인간이 해야 돼요. 자기가 이 억압책이 안 된다. 불만을 느끼고 나서야 되고 떠들어야 되고 네. 조직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견하고 무슨 뭐 인터넷 별게 소용 없어요. 그거는 더 나보다 1000배, 10,000배 힘이 강한 네. 조직이 더 활용해서
지배 체제를 강화시키는 데 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보통 이제 인터넷이 만들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꿈꾼 게 이제 정보 격차가 사라지고 정보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훨씬 더 불평등이 사라질 거라고 많이들 기대를 했었으나 실제 뭐 한 20-30년 지나고 보니 전혀 아니죠. 오히려 더 불평등이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서로 뭐 소통이 잘 될 것 같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소통은 뭐 안 돼요. 오히려 자기들끼리만 노는 거죠. 네 그렇게 가는 거 보면 민주화라는 거는 이 기술이나 기계 이런 게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거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러면 이 민주화 쪽의 의지는 별로 현재까지는 없죠. 바로 이게 이제 우리 마지막 10강에서 네. 본격적으로 논의할 건데 현재까지는 현 체제보다 더 나을 거라는 거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민주화하는 과정도 힘들고 네네. 해봤자 현재보다 더 나을다라는 보장 전혀 없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이 낫다. 낫다. 예, 이게 이제 결국 그것이 도달하는 거는 공산당 연도 체제를 수용 성공한 거죠. 네. 공산당 입장에서는. 중국 내에서는 괜찮은데 중국과 중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그 뭐 두려움을 국민에게 줘서든 혹은 뭐 난 포위됐다 이런 걸 계속 강화를 해서든 하여튼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똘똘 뭉치게 되는 것이 결국 안에서는 문제가 좀 별로 없을 수 있으나 외부와 어떤 충돌의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 바로 아닙니까? 그 문제가 우려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공산당에 대한 지지도가 네. 국민들은 80에서 90%가 되는데 네. 선진국 이런 얘기 우리 했었잖아요. 한국을 포함 선진국에서 중국 싫다가 75에서 80이에요. 괴리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네. 소통이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안에서는 외국을 욕하고 네. 바깥에서는 중국을 욕하고 니네 왜 그러냐. 네네네. 이건 점점 중국이 고립화되는 절대로 세계의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당연히 그 세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세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이걸 허심탄회하게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애국주의 교육받고 이런 식으로 통제돼서는 안 돼.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된 지 20년이 넘은 21년째인데 네. 중국 학생들 많이 가르쳐 보면요. 학부생은 그냥 잘 안 바뀌어요. 원래 갖고 있던 자기 생각들. 근데 대학원생들은 바뀌기 시작해. 한국에서 오래 살고 네, 또 네, 깊이 연구하다 보면 이거 아니다. 주로 이제 인문사회 계열은. 네. 이공계열은 아니고 이공계열 이런 문제를 다루진 않으니까 네. 이러면서 지적 갈등을 겪죠.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하는 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80년대 너무 때 그랬죠. 대학 들어와서 네. 이게 뭐야. 네. 여태까지 배운 거 속았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럴지라도 여태까지 공산당의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네. 지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직까지. 미국에서 유학하다가도 80%가 비즈니스는 중국이 더 낫다 해서 돌아가고. 만약에 경제 성장이 이전에 비해서 훅 떨어지거나 뭔가 퍼포먼스 잘 안 나오면 예, 그게 핵심입니다. 중국 분들의 생각도 꽤 바뀔 수 바뀔 있겠네요. 거예요. 그러면 대안을 찾게 되죠. 이거 갖고 안 된다. 네네네. 이제 그때가 오는 거. 그러니까 공산당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생명선이라고 해요. 그 중국 지도부들도 당연히 이런 고민을 아는 하고 거예요.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제 전서부터 코로나 곧 풀 거라고 얘기했던 게 네네네. 청년 실업률 때문에. 지금 이제 10월 달에 조금 떨어져서 17%. 네네. 대단한 거예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수천만 명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이건 지속 가능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시위 때문에 코로나를 푼 게 아니라 이거는 권력 교체가 끝나고 하면 풀 수밖에 없는. 왜? 네. 올해서부터는 경기 부양책 할 거고요. 부동산 정책 완화할 거고요. 빅테크 탄압 줄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사형기업 지금 육성하는 정책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외자기업. 네네. 이런 정책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려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퍼포먼스가 안 좋으면 제 판단은 2, 3년 안 좋잖아요. 네. 문제 생겨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왜? 네. 누구보다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아 하니까. 자, 과연 중국 지도부는 어떤 선택들 앞으로 계속 해나갈지 또 중국 경제는 어떻게 가는지도 한번 유심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SNS 인터넷에서 과연 중국은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는지를 아주 뭐 흥미로운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요. 좀 다음 시간에 그럼 또 어떤 통제를 네, 다음 좀- 시간에는 네. 바로 이제 우리 중국의 비즈니스 하려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 네. 있는 경제 통제. 경제 통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찰과 군사를 동원한 무력 통제. 이 얘기를 갖고서 한번 중국의 네. 공산당 영도 체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매우 기대가 되고요. 특히 무력 통제는 제가 궁금한 게 아주 많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여쭤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조영남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